앞에서는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도와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선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미국의 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미국이 금년간 앞으로 군함을 500척짜리 해군을 만들겠다. 거의 무적 함대를 만들겠다라는 식의 그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군사 전략론이라는 책을 보거나 또는 군사 사상사라는 책을 보면은 미국 사람이 딱 한 사람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프레드 테이어 마한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 발음으로는 머헨인데 머헨.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자주 소개한 그 알란 밀렛 교수라는 사람이 마한이라고 발음을 하면서 혹시 그 사람 한국 출신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한 그러면 꼭 한국 사람 같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머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알프레드 T 머헨이라는 해군 제도기자, 미국의 그 엄청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저 사람은 워낙 실력이 출중해가지고 박사도 있고 그리고 명예 박사가 몇 개나 됩니다. 그래갖고 아주 참 미국의 지성인이자 군인이자 세계적인 그 전략학자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거는 나온 지 100년도 넘은 책입니다. 1890년에 나왔으니까 130년 정도 된 책이군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전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미친 그런 책입니다.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에서 1783년 그러니까 역사에서 해양력이 미친 영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고서 아주 흥분을 해가지고 군사력 쪽에서 해군력을 엄청나게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1차 대전을 하게 된 사람이 독일의 그 뷰렐름 황제입니다. 뷰렐름 황제는 이 책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흥분한 나머지 세계대전을 일으킬 정도의 해군력 증강 정책을 펼쳤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난 한 100년 동안 냉전이 끝날 무렵까지 그러니까 냉전이 1990년에 끝났는데 이 책이 1890년에 나왔죠. 약 100년 동안 미국의 군사 전략 사상을 대표했던 책입니다. 바로 그 1990년서부터는 이 책이 그냥 주춤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마한주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의 그 해군 장교들이 이 책을 읽고 맞아 이것대로 해야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해군력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난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됐죠. 30년 동안 머헨에서 조금 이렇게 나와 있다가 바로 얼마 전에 에스퍼 장관이 말한 걸 보니까 미국도 다시 마한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런 그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지만은 관심 있는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책이죠, 역사책. 그래서 그 세계의 어떤 나라들이 세계 챔피언이 되느냐, 바닷길을 점령한 나라들, 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그런 그 책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러면은 그냥 마한, 머헨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 아주 알아주는 우리가 아주 흔히 인용하는 조지 프리드맨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냉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그 세계 전략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여러분 보시는 The Future of War 전쟁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부제가 Power, Technology and American World Dominance in the 21st Century 힘, 기술 그리고 21세기 미국의 세계 지배 라는 내용의 책인데 제가 이거 96년이니까 벌써 20년 넘은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아주 참 그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정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 이제 그 시파워라는 챕터가 있는데 시파워는 해양력이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운명은 미국 건국 이래 진정한 전략 군사력인 미국 해군의 손에 달려 있었다. 미국의 운명은 미국의 해군에 달려 있었고 미국의 진짜 전략 군사력, 그러니까 전략 군사력이라는 것은 전술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은 이제 직접 그 전투할 때의 그 기술을 전술이라고 그러고 전략 그러면 국가 전체의 전쟁 기술을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애써서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미국 전체의 전략 군사력은 해군이다. 그리고 해군에 미국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 미국에 있어서 과거 영국과 마찬가지로 제해권, 그러니까 제해권이라는 것은
바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해권은 국가 이익의 근간이다. 국가 이익의 기초다. Control of the sea was the foundation of national interest. 미국 국가 이익의 기반이 바로 바다를 장악하는 것이야. The fate of the United States has, since its founding, rested in the hands of the U.S. Navy. 미국이 생긴 이래 미국의 운명은 미국의 해군의 손에 달려 있었지. 그리고 미국의 해군은 is true strategic force. 미국의 진정한 전략 군사력이 해군이야. 해군이 미국의 최고의 군사력으로 이제 프리드맨 박사가 얘기한 겁니다. Controlling the sea meant that America was secure from attack. 바다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죠. 태평양 대서양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면 누가 미국을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릴 나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뭐 위에는 허약한 이유 캐나다, 아래에는 더 허약한 이유는 멕시코가 있는데 바로 유럽의 강대국, 아시아의 강대국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바다만 잘 지키면 미국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래서 해군이야말로 미국의 진짜 전략 군사력이고 미국이 생긴 이래 미국의 운명은 해군에 의해서 보장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바로 에스퍼 장관이 여기에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의 언급을 최근에 했습니다. 왜 갑자기 미국 해군 군사력을 늘리는 거요? 트럼프도 늘린다고 그랬는데 오바마 때 이제 미국 해군이 300척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오바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데? 이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내밀 수가 있는데 300척 안 되는 게 뭐가 문제야? 하긴 그렇죠. 이 세계를 다 막을 수 있는데 500척이 왜 필요합니까? 300척이면 되는데. 바로 오바마는 자기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가지고 되겠어? 미국 해군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약한 적이 없어. 이걸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하는 과정에서 350척으로 늘려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미국 해군 쪽에서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355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55척의 해군을 당장은 못 만드니까 군함 한 척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 355척짜리 해군을 만들기로 했는데 에스퍼 장관이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용한 이 기사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미국은 500척이 넘는 군함을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500척짜리 미국 해군력을 가지겠습니다라고 이제 발표했는데 그 대상은 중국이다라고 노골적으로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자료인데 디펜스 뉴스라는 그 매체인데 이제 군사 관련 내용만 보도하는 매체입니다. The Pentagon is eyeing a 500ship navy. Document reveal. 펜타곤이 미국 국방성이 500척짜리 해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다큐멘트가 이제 발표되었다. 이제 아직 완전히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연구 결과를 내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0 몇 척이 될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하여간 이 다큐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30년까지 355척을 만들려고 했는데 몇 년까지라고 딱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산 중국이 건국된 것이 1949년이죠. 중국은 이제 100년째인 2049년에 군사력으로도 세계 초일류 군사력이 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그래서 뭐 해군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미국은 몇 년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우리도 500척짜리 해군을 만들겠다. 즉 제해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근데 앞으로 지금 이제 뭐 다큐멘트 보면은 534척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한 530척이라고 보면은 지금 355척보다 한 50%가 늘어나는 겁니다. 양쪽으로 50% 증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50%지만은 앞으로 나올 군함들은 질적으로는 얼마나 강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면 뭐 그 규모를 대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신문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디펜스 뉴스라는 요 자료인데 530척, 534척이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미국은 이런 연구할 때 한 군데가 연구하지 않습니다. 요 기관을 그룹을 몇 개를 만들어요. 각각 연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 제일 좋은 거를 취합을 합니다. 몇 그룹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크게 두 개의 그룹이 미국 해군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크게 얘기하면은 지금 미국 해군은 군함이 큰 게 많습니다. 항공모함이 미국 해군의 상징인데 항공모함을 줄이고 큰 군함도 가급적 줄이고 그리고 작은 전투함 그리고 무인 사람이 타지 않는 군함입니다. 무인 군함, 무인 잠수함 그리고 물자 싣고 다니는 이걸 보급함이라고 합니다. 로지스틱스 여기에 관련된 군함을 더 많이 만들자. 큰 군함 항공모함은 지금 11척인데 뭐 여러 가지 보고서가 전부 다 9척으로 줄이는 거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알레이버크급이라든가 이런 그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들도 뭐 숫자를 약간은 줄이는 그리고 그 대신에 작고 빠른 사람 조금 타는 이런 걸 만드는 거로 이제 이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룹을 이미 출범을 시켰어요. 그래서 에스퍼 장관이 그 두 군데 그룹에게 미래의 해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라. 그래서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그룹이 지금 현재 이제 완전한 자료는 아니고 임시 보고서를 낸 거 보면은 최소 480척, 최대 534척의 유인군함, 무인군함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 35% 증강한다, 지금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030년에 355척이라는 거 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목표를 훨씬 능가하는 해군을 건설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해군 연구하는 그 스터디 그룹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ture Navy Force Study. 그러니까 미래 해군력 연구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미래 해군력 연구 거기에서 발표한 것이 4월 달에 벌써 이게 몇 달 됐습니다. 480에서 534척. 최종 숫자는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또는 뭐 국제 상황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느 경우라도 해군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강화될 것이다. 이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예. 냉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군사력을 확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느리겠다라는 쪽으로 패권국은 돈만 많아서 되지는 않습니다. 군사력도 많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 도전을 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특화된 이런 해군력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한 제독이 원래는 바다 한복판에서 싸울 수 있는 해군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다 한복판에서 상대방의 해군을 격파하면은 세계 모든 백길이 미국 거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번 거는 마한 거가 자꾸 변한 겁니다. 중국 앞바다에서 중국을 제압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니라 작은 배 그리고 빠른 배, 사람 안 타는 배, 사람이 타더라도 조금 타고 할 수 있는 배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벼운 함대, 무인 혹은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해군, 즉 머신 디펜던트, 기계에 의존하는 해군입니다. 기계에 의존하는 군사력. 사람이 적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가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전통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미국이 항상 인력이 딸려요. 사람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자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끝내주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져 있는 거, 정말 상상도 못하던 거, 압도적으로 좋은 거, 그게 이제 미국의 군사 전통 중에 하나인데 좋은 무기,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 대군보다는 아주 과학군, 소규모라도 특별하게 좋은 무기를 가진 군대, 이거를 미국이 그동안 선호했는데 그 비슷한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미국의 그 전통이 지금 21세기에도 또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00척짜리 함대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돈이 비싼데 큰 함대를 빨리 만드는 방법은 작은 배를 많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작은 배를 많이 만들고 무인군함을 많이 만드는 것,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무인군함에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을 잡아서 지금 미국이 연구를 진행 중이고, 그 연구를 하는 그룹이 뭐 그냥 크게 한 3개쯤 되는 모양입니다. 3개의 그룹이 함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대략 목표 연한으로 잡은 것이 중국이 말한 것보다 4년 빠른 2045년경에는 이 500척 해군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함대들을 만드는데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워게임이라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미국의 그 해군대학 가보면은 거기는 그냥 뭐 워게임의 본산지인데 우리가 그런 말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워게임을 너무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2차 대전 때
그 니미츠 제독이 그랬답니다. 우리는 연습해보지 않은 전투를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다.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일본과의 싸움을 1930년대부터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에서 싸운 모든 싸움이 다 해본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워게임을 통해서 다 해보고 그 결과를 바로 미래 해군력 연구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또 필요하죠. 군함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2022년 예산에 이제 그 한번 반영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계획을 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하는 기관이 OSD라는 그 조직인데, OSD라는 거는 바로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그러니까 이제 국방장관 사무실 뭐 이런 뜻인데, 국방장관 뭐 직속 어떤 그 기관하고,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해군부 Department of the Navy. 그러니까 해군이 하나의 그 디파트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SD, 합참, 해군부 등 여러 기관하고 공통 연구를 해서 미래 해군력 그 구조를 결정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 30년 되지, 2045년이니까 25년 동안 군함 건조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고, 예. 그래서 그 코비드 때문에 시간이 약간 지연됐지만은 2020년 연말에 2045년까지 500척의 함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함대는 어떤 군함으로 구성될 것인지에 대한 그 1차 연구를 이제 마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 텐데, 씨 헌터 드론 해가지고 다르파, 우리가 다르파라는 얘기 여러 번 해드렸죠. 다르파에서 아주 기가 막힌 그 아이디어로 만들어 놓은 그 뭐 괴상한 군함입니다. 예, 저게 이제 씨 헌터니까 뭐 적의 군함, 적의 잠수함을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뭐 기가 막힌 발상들이에요. 저게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지 우리는 뭐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런 것들을 앞으로 저것도 이제 한 척으로 치겠죠. 그 500척에 저것도 한 척으로 포함되는 그런 그 무기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항공모함은 11척을 9척으로 줄인다. 그리고 8척이 항상 돌아다닐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허드슨 연구하고 CAPE하고 그 두 군데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기관 같아요. CAPE는 그 약자가 The Office of Cost Assessment and Program Evaluation의 약자인데, 이거 우리말로는 뭐 번역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코스트 어세스먼트라는 건 돈이 얼마나 드느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이밸류에이션, 이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계획을 평가하는, 그래서 그 CAPE라는 그런 조직하고 허드슨 연구소 그 두 군데에서 지금 미래 해군을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항공모함을 11척에서 9척으로 줄이는 거는 CAP하고 그냥 케이프라고 읽겠습니다. 케이프하고 허드슨이 똑같아요. 그런데 허드슨 연구소는 큰 항공모함을 2척을 줄이는 대신에 경항모 4척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군함, 그러니까 순양함이라든가 또는 구축함, 우리들이 뭐 대만 해협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런 군함들 여러 번 보여줬죠. 이것들이 전부 다 말하는 Large Surface Combatant, 그러니까 대규모 수상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80 내지 90척은 유지하자. 지금 현재는 89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또 그대로 있어요. 허드슨 연구소에 의하면은 대형 수상함을 줄이는 대신에 꼬르베트함이라는 거, 꼬르베트함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천안함이 꼬르베트함입니다. 천안함 사건 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더 많이 갖고 있자. 이제 물론 이 작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큰 군함이 센 군함입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뭐 워낙 그 전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작은 군함이라도 그 화력에서 뭐 큰 군함을 다 능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대형 수상함은 약간 감축하는 대신에 작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다 자세히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케이프에서는 뭐 70척 정도 조그만 배를 만들면 좋겠다. 허드슨에서는 56척 정도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52척 정도가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상회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그 강의를 통해서 그 뭐 이상하게 생긴 뭐 세발 자전거처럼 생긴 그 미국 군함도 봤죠. 엄청나게 속도 빠른 연안 전투함입니다. LCS라고 그러죠. 리토럴 컴뱃 쉽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미국이
다수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격형 잠수함 숫자는 현재 66척인데 앞으로 대폭 숫자를 늘리겠다. 그래서 한 40 내지 60척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그들 대부분을 무인 잠수함으로 하겠다. 무인 잠수함이 나오면 무슨 이점이 있냐면은 아무리 어려운 임무라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뭐 그냥 폭파당하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멀리서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감시 업무라든가 또는 대단히 위험한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무인 잠수함을 40 내지 60척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상륙전 쪽으로 미국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상륙이라는 건 뭡니까? 직접 땅 위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상륙함은 줄이는데, 여러분들이 그 LPD 해가지고 뭐 최근에도 우리 강의에서 보여준 적이 있을 겁니다. 큰 군함 속에 뭐 호버크래프트 같은 게 속으로 들어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현재 23척인데 이거를 15 내지 19척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대신 경항모 뭐 다른 종류의 상륙함들을 이제 더 만드는 거, 그리고 특히 보급함을 많이 만드는 뭐 이런 식으로 그 계획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연구, 케이프 연구하고 허드슨 연구 전체가 해병대 경상륙함을 20 내지 26척을 따로 해병대용으로 만들어주는, 이건 뭡니까? 중국하고 앞으로 싸우는 데는 해병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 그리고 해병대는 중국의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공격해서 점령할 거야. 그럼 대강 그림이 나오죠. 어떤 섬에서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병대 경상륙함을 20 내지 26척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아시아의 도서에서 상륙전쟁하는 것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연구 전부 다가 다 그 보급함을 많이 늘리는 거. 그래서 19 내지 30척의 소규모 보급함. 보급함 중에 이제 중요한 거가 기름 넣으러 다니는 배죠. 기름. 유조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 그런 배예요. 하늘에서는 또 이제 기름을 넣어주는 비행기도 있죠. 바다에도 기름만 특별히 넣어주는 그런 유조함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7척이 있는데 21 내지 31척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바다 위에서 또는 아예 이거 냉전 때는 바다 위에서, 그리고 지금은 바닷가에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 전투가 병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산될 것이다. 뭐 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Distributed Fight in the Pacific, 그러니까 분산된 태평양에서의 전투, 그러니까 태평양에서의 분산된 전투. 그래서 이제 그 넓은 지역에서 전투하기에 알맞는 그런 군사력을, 해군력을 지금 해병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현재 그 해병대용 상륙전쟁 할 수 있는 군함이 33척인데 그것을 53척으로 늘리고,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와 같은 수준이니까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 즉 상륙전쟁을 미국 해군이 해야 될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륙이라는 것은 중국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전통적인 군함이 316에서 358척 정도가 있는데, 새로운 급, 아예 급이 새로운 게 생기는 겁니다. 무인 군함이 추가되어서 500척 이상의 함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방장관은 이 같은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군함 건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그렇지만은 돈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경제가 좋아져야지 군사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내년에는 2021년에 미국 해군이 요구한 국방 예산이 2,070억 달러입니다. 참 이거 보면은 어이없는 숫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해군의 내년도 예산이 2,070억 달러다. 이것이 얼마인지를 알려면은 지금 우리가 요 다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지금 제일 최근 자료가 2019년 거죠. 2019년에 중국의 총 국방비가 1,811억. 그런데 미국 해군이 2,070억? 그러니까 미국 해군의 예산은 중국 전체보다 많은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 784억, 러시아 616억, 한국이 세계 10위의 군사력을 쓰는 나라인데 398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해군은 2,070억 달러, 한국군 전체가 400억. 그러니까 미국 해군은 한국군 전체의 5배쯤,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국 전체보다 미국 해군 예산이 더 많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미중 패권 정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나라 둘이 싸우는 거로 치는데 요 숫자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공개가 금년 말에 된다고 그랬죠. 예, 그 공개가 되면은 그 자료는 미국 해군 발전의 가이드 포스트 뭐 이제 깃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나를 따르라 할 때 이제 안내판이죠. 프로그램, 해군력 건설 기준, 해군력 적용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미래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그렇게 읽어내냅니다. 그리고 오늘의 준비태세의 필요를 위해 이 같은 함대를 건설하며 그 과정에서 무의미한 해군을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할로우라고 그랬는데 할로우는 있으나 마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군함 건조 비용을 확보해야 하며 그렇죠. 돈 없이는 되는 일이 없죠.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 같은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군의 리더십 그리고 국방장관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국방장관이 발표하면서 500척짜리 군사력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제 공개한 건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이거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마이클 길데이라는 사람인데 해군 대장이죠. 이 사람이 지금 미국 해군이 지금 하는 일은 마치 60, 70년 전에 맨하탄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의 핵폭탄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격파시킬 수가 있었고 패권국으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지금 해군을 가지고 다시 확실한 패권국으로 등극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급이 높은 나라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전쟁을 7개를 했다고 그랬죠. 그 7개 전쟁이 기껏해야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뭐 이라크도 그 당시에 후세인이 있을 때 세계 10대 강국은 당연히 되죠. 군사력으로는 뭐 피그미가 절대로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중국 정도가 되지 않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중국과 같이 급이 높은 적국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500척의 군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이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오버매치라고 부른답니다. 오버매치. 오버매치는 뭐냐면은 상당히 강한 적, 더욱 강한 적,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적, 이것을 오버매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로젝트 오버매치라는 말도 쓰고 500척 건설 계획을 또는 마나탄 프로젝트라는 말도 쓸 정도다. 해군의 마나탄 프로젝트다라는 말을 마이클 길데이 제독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32대 해군 참모총장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 경고문을 한번 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해 보면은 The Navy's ability to establish and sustain sea control in the future is at risk. 미국 해군의 지속적인 미래 해양 통제력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데 그 바다를 지속적으로 제패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능력은 is at risk.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하루라도 빨리 500척짜리 해군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이 정말 어렵게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했는데 그것이 그 콜롬비아 클래스 잠수함 계획입니다. 이건 상상화를 그린 거예요. 아직 그 나오지 않은 군함이기 때문에 2031년에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작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남은 군함인데 2021년부터 만들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만들 수 있는 그런 군함인데 이 군함은 그냥 우리 흔히 말하기를 볼리스틱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 탄도미사일을 16발을 이제 장착하고서 그러니까 이제 전략 핵잠수함이죠. 근데 그 전략 핵잠수함이 오하이오 클래스라는 것이 이제 쭉 있었는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의 그 잠수함입니다. 뭐 보니까 값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12척을 만들기로 했는데 12척의 가격이 1,098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1척당 가격이 9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척당 가격이 10조 5천억 원. 우리가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군함을 세종대왕함이라고 그랬는데 세종대왕함이 1조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종대왕함보다
거의 5배 비싼 군함을 우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쭈몰트라고 그래가지고 구축함인데도 스텔스가 되는 그 쭈몰트가 이제 15,000톤급. 그 우리나라 세종대왕 하면 2배쯤 되는데 쭈몰트가 가격이 약 4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2배 정도 되는 가격의 이 잠수함을 만들고 잠수함 톤수가 2만 톤이 넘어 나갑니다. 그리고 길이가 171m나 되고 폭이 13m나 됩니다. 제가 그 한국군 잠수함을 한번 들어갔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너무 좁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막 나가고 싶다는 그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m나 되고 길이가 171m 되면은 뭐 이건 거의 그냥 뭐 호텔 로비 수준의 큰 군함인데 이 배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언리미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리미티드. 레인지가 언리미티드예요. 참 뭐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정말 그 꿈의 잠수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6발의 트라이던트 D5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핵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19,000km 정도 되니까 지구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의 목표라도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막강한 핵 억제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미사일들이 계속 발전하는데 새로 나온 콜롬비아 클래스가 이제 새로 장착할 미사일이 D5 미사일입니다. D5 트라이던트 넘버 2라는 미사일인데 그 꼭대기에 보면은 옆에 그림 보겠죠? 삼각형 원뿔처럼 생긴 거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지금 저기 보니까 7개가 있는데 한 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8개도 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작은 걸 달면은 10발 이상도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표적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발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12척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트라이던트 16발씩 가지고 있고 그 16발에는 이제 개수에 따라서 8개도 되고 14개도 되는 저런 다탄두 미사일. 그래서 MIRV라고 얘기합니다.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ed Re-Entry Vehicle. MIRV라고 그러는데 날아가서 근데 이것이 그냥 지 멋대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그냥 한 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 떨기고 고단껏 떨기고 그래서 거의 여러 개를 맞출 수 있는 참 무시무시한 그런 핵폭탄이죠. 예. 길데이 제독은 그렇답니다. 이거는 어전트 프로젝트다. 천천히 놀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당장 군함을 빨리 건설해야 되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야. 중국. 원인 제공자는 중국이지. 중국은 2049년까지 세계 인류의 군사력을 갖출 것이라고 선언하고 노력하고 해군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뒤지면 안 돼라는 이런 식으로 길데이 제독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 무기들을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 해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2020년 10월 13일자 뉴스인데 미국 육군이 초고속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은 6인치면은 요만큼 15cm입니다. 15cm 안에 표적을 맞추는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초고속을. 그러니까 지금 과학의 발전이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죠. 15cm라고 그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그렇게 얘기했죠. 35cm 안에 들어간다. 근데 15cm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발백중이라는 소리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군사 패권도 뺏길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꽤 높은 정치가들이 또 외교관이 한미동맹이라든가 무슨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미국이 일일이 대꾸를 한다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대꾸가 또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사가 그동안 70년 동안 미국하고 동맹을 했는데 앞으로 70년 동안도 그렇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와서.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동맹 관두겠다는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막 붙었는데 한국은 외교적 묘수 이렇게 꼼수를 쓰는 모양인데 미국에서 그냥 노골적으로 미국하고 동맹을 우선해야지 무슨 소리야라는 얘기들이 그냥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지금 한국 뭐 하는 거야? 네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야? 하는 식으로 미국이 지금 일일이 대꾸를 하고 있다. 그런 거가 나왔는데 두 사람 얘기만 보겠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이 사람은 이만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외교사 해가지고 참 잘 쓴 책인데 마이클 그린이라는
CSIS 그 부소장인데 이 사람이 이게 돌려치는 말을 했어요. 아니 미국에 와 있는 그 대사가 한국 대사가 한미동맹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국 국회에 가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조금 뭐 떨떠름해하는 그런 국회의원들한테 비위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 사람이 절대로 한미동맹 그건 아닐 거요라고 이렇게 쓱 돌려서 말했습니다. 예, 부요에 이렇게 나왔죠. 한국의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서 국회 내 진보 세력의 신뢰를 얻으려고 얘기한 거다. 그리고 미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사는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야라고 오히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터 차라는 이 사람은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국이 다른 파트너 선택한다면 다른 파트너라는 게 중국이죠.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 학자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했던 70년을 한국 역사상 가장 번영스럽고 평화로운 시기라고 기록할 것이다. 이제 너는 평화와 번영은 끝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아예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빅터 차 교수의 말에 대해서 100% 지지를 보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언급이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 그 외교관이라든가 또는 뭐 정치가들이 이런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게 뭐 정확한 스턴스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얘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도 덕볼 것이 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앞서도록 가만 놔두겠다는 소리입니까? 500척의 군함을 만들고 500척의 이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간단한 통계만 보면은 미국의 해군 예산이 중국군 전체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뭐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그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편이 되면은 중국이 이겨요. 100%. 우리나라가 미국 편이 되면은 100% 미국이 이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국 편에 안 붙으면 미국이 집니까? 우리가 중국 편에 붙으면 중국이 반드시 이깁니까? 예, 물론 우리가 60년 전보단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편을 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날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지하는 편이 무조건 승리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참 국력 계산을 부지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국제 정치는 참 사건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하나 광고 비슷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전쟁과 국제 정치라는 그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한번 이제 곧 시작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오래가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하기는 오프라인 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들 참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